네. 자, 이번 시간에는 법규를 한번 볼게요. 법규는 OT는 개론 시간에 했으니까 충분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법규를 보면 차례를 한번 보세요. 차례 보면 파트 1 소방기본법이 이렇게 있죠. 4개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파트 1에 있죠. 그냥 소방기본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너무 길어서 줄여서 소방시설법이라고, 약칭 소방시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은 그냥 소방시설공사업법,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줄여서 위험물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약칭. 그런데 이게 면접에서 소방관계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설명을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이건 면접에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기억나는 대로 표현하면 돼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법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원래 용어대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4개의 법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이렇게 규정이 났어요. 그래서 법은 그 법을 보충하는 게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은 무슨 영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시행령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행정안전부령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서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줘. 법은 제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1조의 내용을 다시 구분을 할 때는 1항, 2항, 3항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1항, 2항, 3항 이렇게. 항의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할 때, 세부적으로 설명할 때는 호입니다.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호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호를 다시 내용을 분류할 때는 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순서는 조, 항, 호, 목의 순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조, 항, 호, 목으로 이렇게 분류한다. 가볍게 내용을 알아두고요. 우리 이제 법을 공부하고 그 대신 관련 학과 경채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시행령까지만 들어가요. 그리고 4개의 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소방기본법입니다. 이건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두 번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너무 길죠? 관한 법률이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소방시설법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편한 대로 불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이다. 세 번째, 소방시설공사업법이다. 공사업법 이렇게요. 네 번째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다. 이제 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단어가 생소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법을 시행령을 배울 거고 시행규칙을 배울 텐데, 관련 학과 경채생들은 시행령까지, 그것도 이분법까지만 이렇게 들어가요. 공채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4개의 법과 령과 시행규칙을 모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걸 알 수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왜 60점 정도가, 65점 정도가 합격점이었냐면, 일반적으로는 법이 가장 많은 출제가 되고 좀 더 세밀한 내용의 시행령까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번에는 의외로 시행규칙에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상당히 어려운 거지.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격 점수가 60에서 65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중심을 잘 잡아둘 테니 그 내용을 토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문제풀이라든지 아니면 기출문제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보완 작업을 거쳐주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어려우면 전반적으로 다 점수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잘 잡아두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책을 한번 보세요. 소방기본법을
2페이지로 넘어가면 소방기본법의 총칙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소방기본법은 우리 개론에서도 첫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소방기본법은 2003년 5월에 제정 공포했다. 자, 이 소방기본법 제1조는 다 목적이에요. 법 제1조가 목적이다.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조 몇 항까지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만 보면 돼요. 법 제1조 목적은 우리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화재를, 단어를 잘 보세요. 화재를. 괄호 넣기가 법규에선 출제가 되는데 그 키워드, 예방, 경계, 진압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많이 출제했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없어요. 개론과 연관을 시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이라는 단어를 자꾸 익혀주세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그리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자, 한 번 더 예방, 경계, 진압과 구조 구급이라는 단어를 자꾸 익혀주세요.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법규에서는 괄호 넣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목적을 먼저 외우세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이걸 먼저 익혀줘야 됩니다.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이 가장 중요하죠. 공공의 안녕. 우리 이회독이 사귄 사람은 잘 알 겁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이렇게 외워줘야 되는데, 이분법으로 넘어가면 이 법의 목적이 바뀌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혼돈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니 법규에서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장 먼저 외워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한 번 더요. 혹시라도 괄호 넣기는 의외의 부분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이건 개론에서 강조했던 부분이죠. 법규는 이제 목적을 두고 열심히 외웁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개론과 법규를 같이 하면 그만큼 쉽게 외워져요. 그러면 책을 한번 보세요. 열심히 읽어줘야 됩니다. 2페이지 소방기본법의 목적, 법 제1조입니다. 이 법은 화재를 예방 동그라미, 경계 동그라미, 진압을 동그라미 치세요. 하고 화재, 재난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을 동그라미 칩니다.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는 괄호 넣기를 딱 쳐주고요. 공공의 안녕 동그라미, 질서 유지 동그라미, 복리 증진을 동그라미를 치세요. 얘는 각각 세 개를 모두 정확하게 외워줘야 됩니다.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요. 자, 이제 법 제2조 정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개론에서는 소방의 목적에 대한 개요를 묻고 법규에서는 소방기본법의 목적을 괄호 넣기로 이렇게 출제를 해요. 출제 경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용어의 정의, 법 제2조를 보면 용어 정의가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가 소방 대상물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나오네. 이게 전부 다 한자예요. 한자. 일본의 소방제도가, 미국의 소방제도가 일본을 거쳐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소방 대상물, 사라질 소, 끌소로 해석할 겁니다. 막을 빵, 대상이 되는 물건물이다. 물건인데 끄고 막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물건이다. 그래서 차량, 건축물, 읽어줘야 될 것과 외워줘야 될 것을 잘 구분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선박 중에서도 항구에 메어둔 선박이다. 정답을 만드는 1순위는 바로 이겁니다. 항구에 메어둔 선박이 이렇게 돼요. 선박 건조 구조물, 인공 구조물, 산림, 물건
등을 말한다. 자, 이제 물건을 말한다. 물건 물자를 썼습니다. 여기 보면 물건 물자야. 그럼 조심하세요. 사람은 소방대상물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사람은 물건 취급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씩 구별해 두면 돼요. 아,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 항구에 메어둔 선박인데 이걸 교묘하게 정답을 만들게 되겠죠. 보세요. 조업 중인 선박이다. 단어 자체를 비교해 보세요. 조업 중인 선박이다. 운항 중인 선박이다. 공해상의 선박이다. 선박은 선박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항구에 있어야 되고 메어 있어야 됩니다. 조업 중이다? 항구가 아니네요. 보통 2-3시간 근해로 나가게 되죠. 운항 중인 선박이다. 메어 있어야 되는데 운항 중이니까 해당되지 않네요. 공해상의 선박은 국적이 없는 바다의 선박이야. 이거는 항구가 아니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가장 출제를 많이 했던 정답을 만들었던 부분이 바로 항구에 메어둔 선박이에요. 다른 건 손을 댈 만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소방대상물을 토대로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을 관계 지역이라고 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단어 자체만에 초점을 두면 함정에 빠집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및 그 이웃 지역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에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만을 말한다. 맞아, 틀려? 틀리죠? 그것, 밑이란 얘기는 그것과 그 이웃 지역까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단어를 조심해 줘야 돼요. 이것만 외웠다 해서 전부 다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계 지역에서 관계인이란 말이 이렇게 들어가죠. 관계인은 내가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사람을 얘기하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이 되거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독립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경제적으로 내가 독립이 돼야 돼. 독립이 돼야 그게 완전한 독립이죠. 자기 선택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밑에 있으면 부모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경제권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고 받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물주의 뜻을 따라야지 당연히 맞는 거죠. 물주의 뜻을 따라서 주는 거 감사합니다 받으려면 잘 따라야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이 되면 아, 나 독립할래. 그냥 한 채 사요. 뭐 지방에서 한 3억이면 될 거 아니야. 3억. 너무 센가? 뭐 정말 비싼 거 한 18평에 3억이면 되지 뭘. 그죠? 지방인데 뭐 서울이야 24억까지 가지만 3억이면 돼요. 18평이면 되지 뭐. 그죠? 자, 이제 대출을 받으면 뭐 일반적으로 한 3% 정도의 대출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분이 보장돼서 한 2% 정도 돼요. 소방공제회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니까 한 2% 정도라고 보면 이 사람은 뭐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이자 갚으면 돼요. 너무 센가? 50만 원씩 한 달에 갚으면 되지 뭐 이자. 그리고 이제 이자 갚다가 월급 받는 거에서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월급이 올라가니까 조금씩 나오는 돈으로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다. 플러스 알파 하면 될 거 아니야, 결혼해서. 모은 돈으로 다시 뭐 이 정도면 18평을 왜 기준점으로 잡냐면 두 사람이 살다가 아이가 하나 있어도 18평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조금 아이가 크면 24평으로 이사를 하고 그리고 또 모인 돈이 조금 더 늘어나면 32평. 거기다가 아이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되면 38평까지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투자했더니 또 자기도 모르게 투자금을 좀 벌었어. 그럼 42평까지 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재산 좀 받았다. 48평으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한 방에 빡 이게 아니에요. 서서히 월급을 받고 잘 아끼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씩 평수를 넓혀가는 이런 게 공무원의 일반적인 삶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반면 근무에 충실해야 된다. 그냥 사서 이제 등기 권리증을 받는 거죠. 그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너무 비싸니까 조금
내려가면서 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감소가 돼서 집값도 집도 남아 돌고 안 살 거야. 그러면 그냥 전월세 살면 됩니다.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가 되든 점유자가 되든 이제 관리의 권한은 일부를 관리사무소에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엔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 관리자도 그 관계인의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관리자 보면 이제 관리의 권한의 일부가 위임됐다는 얘기는 내가 집에 좀 하자가 있다,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좀 수리 좀 해주세요. 그럼 와서 수리를 해줘요. 거긴 관리의 권한 일부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나 대신 수리해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조금 이용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면 돼요. 자, 한 번 더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이거 출제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인은 자주 등장하지만 출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출제가 됐다? 자, 없는 단어를 하나 만들 거예요. 뭐다? 소방대원을 하나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소방대원이란 공부를 하다 보니 소방대원으로 등장을 많이 해요. 소방대원이란 여러분들이 되려는 소방공무원입니다. 군 대신 복무하는 의무소방원이에요. 그리고 민간 소방조직인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이거 의용소방대법을 다음 주에 개론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을 묶어서 누구라고 그런다? 소방대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단어가 연관되어 있어요. 관계인 세 사람이죠? 소방대원 세 사람입니다. 이제 소방대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를 소방대라고 해요. 소방대. 대자가 부대 대자입니다. 소대, 중대, 대대, 연대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나오죠. 대자가 일정한 인원, 장비를 다 묶어서 부대 대자를 써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을수록 소대에서 중대에서 대대, 연대 뭐 이렇게 사단, 여단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소방대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체를 누구라고 부른다? 소방대라고 부른다. 그러면 장자를 또 붙입니다. 단어가 다 연관되게 돼 있어요. 소방대가 있으면 소방대에 장자를 붙이네. 장자. 여기까지는 실수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출제가 된 거, 작년에 소방대원이 출제가 됐죠. 얼마나 쉬워요. 작년 문제가 올해보다 쉽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소방대장이란 소방대를 이렇게 부대대자니까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 그러니까 장자를 붙인 거야. 지휘하는 자를 소방대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냥 이 의미만 붙이면 의미가 없죠. 보세요. 소방대장이란 본부장, 서장에 등자를 붙입니다. 본부장, 서장 등으로서 이게 중요한 거죠. 등자를 붙입니다. 등으로서 화재, 재난재,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소방대장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출제가 될 때는 뭐라고 나오느냐? 소방대장은 본부장, 서장만을 말한다. 맞아, 틀려? 틀리죠? 여기에 분명히 등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는 본부장, 서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나라는 군대에서의 군 문화가 빨리 개편이 돼야 되는데 지휘권자 그러면 우리가 장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위 이상을 장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지휘권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래가 하사관이에요. 그죠? 하사, 중사, 상사, 1등 상사 뭐 이렇게 있죠. 2등 상사. 그리고 일반 사병은 병장, 자랑스러운 병장, 상병, 일병, 2등병이 이렇게 되잖아. 미국의 군문화가 가장 발전됐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보세요. 미국은 지휘권자를 누구라고 하냐면요. 부대가 형성이 되고 전투를 하다가 지휘권자가 사망이 되면 계급에 따라 지휘권자가 바뀌어요. 이렇게 3명이 딱 있다 그러면 누구부터 지휘권자라고 하냐면 이제 상병 이상을 무조건 지휘권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급에 이렇게 3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상병이 지휘권을 갖습니다. 상병 이상이 무조건 지휘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병과 2등병을 잡으면 교육훈련을 받고 1병은 일을
업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휘권자는 상병 이상을 지휘권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싹 바뀌어야죠, 군문화가. 그래서 일본식 제국주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사관학교라는 이런 게 존재하는 이유가 조금 더 지휘권자를 양성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건 문맹률이 높을 때의 지휘권자를 따로 뽑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고등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휘권자가 누가 되든 능력이 있으면 다 지휘권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문화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문화예요. 그래서 미국의 문화로 빨리 갈아타야 되는데, 지휘권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설명을 주는 이유는, 여기도 보세요. 본부장, 서장, 등자를 붙였잖아.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는 본부장, 서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머릿속으로 꼭 넣어두라고요. 본부장, 서장 등으로서 화재, 재난재,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소방대장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까지는 주의해야 될 단어, 가장 답을 많이 만들었던 부분, 주의해야 될 단어, 이미 출제가 된 것, 그리고 주의해야 될 단어. 그런데 가장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뭐냐면, 역시 소방본부장입니다. 6번째.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넣었어요. 소방본부장은 개론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광역자치 소방체제는 시도 단위로 소방력을 총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청과 도청에는 무조건 소방본부가 하나 있다는 걸 명심해 줘야 돼요. 시청과 도청 12시 이후가 됐는데 불이 환히 켜져 있다 그러면 그게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 의미예요. 종합상황실은 24시간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 도청 지나다가 훤히 불이 밝혀져 있다. 유일하게 빛나는 불빛, 거기가 종합상황실이에요. 아주 이해하기 편하죠. 자, 이제 소방본부를 이해하려면 1992년 개론을 한번 끌어와 볼게요. 전국 시도에 무엇을 설치하였다? 소방본부를 설치하였다. 시도 단위로. 그러니까 시청과 도청에 소방본부를 설치하였다. 그럼 소방본부장은 시도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소방본부장은 시도에 하나. 광역시 한 명밖에 없어요. 충청남도 한 명, 충청북도 한 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도지사급이야, 계급이.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소방본부장이란 그대로 가면 돼요. 시도에서, 시도, 대한민국 땅, 국토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국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시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를 말합니다.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자를 붙이면 이걸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 다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 소방 업무라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돼요. 오, 소방 업무란 늘 했던 거 있죠? 여기 있네요.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에 등자를 붙여주면 돼요. 왜? 조사부터 시작해서 업무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걸 다 표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소방 업무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면 그냥 점수가 나오는 거야. 장구하게 설명하려다가 꼬이면 안 돼요. 무조건 면접은 간단 명료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전해주면 된다. 소방 업무를 자 이제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합니다. 부서의 장이다. 그러니까 출제가 되면 내가 가장 정답을 만들 확률이 높아요. 보세요. 시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엇으로 혼돈하기 쉽다? 시도지사라고 혼돈하기가 쉽고, 이건 행정에 대한 책임, 즉 돈을 집행,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아니고 소방 행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시도지사야. 또 하나, 우리 소방본부장과 아직 이례독인 사람은 서장이 구별이 안 돼요. 서장 아닙니다. 뭐라 그랬냐면 시도 단위로 설치하는 건 소방본부가 되는 거고, 이건
이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비교를 해줘라. 시군이 있어요. 계룡시. 그럼 대전광역시와 계룡시, 시 다 동일한 시가 들어가지만 같은 개념이야? 아니죠. 규모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건 시도의 시는 대전광역시를 얘기하는 거고, 세동특별자치시, 특별시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계룡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군 단위로는, 이제 시도 단위로는 소방본부를 설치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장은 시도 단위가 한 명이고, 그리고 시군 단위로 설치하는 건 소방서예요. 시도 단위로 설치하는 건 소방본부, 시군 단위로 설치하는 건 소방서입니다. 시군부 단위로. 그러니까 대전 중심으로 보면 동구, 중구, 서구, 남구, 북구, 유성구, 대덕구에는 다 뭐가 있다? 소방서 하나씩 무조건 다 있다고 봐야 돼요. 소방서가 없으면 안전센터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방본부, 소방서를 먼저 구별을 잘 해줘라. 설치 기준도 우리 계획에서 다 배울 겁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법제 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용어에서 용어를 계속 물고 들어가야 돼요. 소방 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그 중에 가로 열고 끝에 밑줄 칩니다. 항구에 메어둔 선박을 밑줄 칩니다. 주업적인 선박, 운항적인 선박, 공해상의 선박은 해당되지 않는다. 관계 지역입니다.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까지 밑줄 치세요.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만을 말한다. 맞아, 틀려요. 그 이웃 지역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뒤에 등자가 붙었죠. 다시 말해 소방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지역이란 얘기예요. 관계인이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하고, 그 아래 소방대를 먼저 봐요.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밑줄 칩니다. 다음 강목의 자 밑줄 칩니다. 로 구성된 조직체. 다음 강목의 자를 소방대원으로 보세요. 소방대원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을 밑줄 쳐서 열심히 읽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관계인을 보세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세 사람. 그냥 내가 아파트를 샀다, 소유자야. 전월세를 산다, 점유자. 소유자가 되든 점유자가 되든 관리의 권한의 일부를 관리자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관리자. 그럼 소방대에서 소방대원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고, 그 다음 강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 부대 대자를 써서 뭐라고 한다? 소방대라고 합니다. 그럼 그 뒤에 장자를 붙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밑줄 치고 등자를 꼭 붙이세요. 등, 동그라미를 칩니다. 본부장 또는 서장에 밑줄 치고 등자를 동그라미 칩니다.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그 현장에서 누구를 지휘하는 자?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니까 장자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소방본부장은 별표를 한번 넣으세요. 실수하거나 혼돈할 만한 건 바로 이거네. 소방본부 딱 들어간 순간 시도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거 대한민국 땅인데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한다? 시도라고 해요. 시도 밑줄 칩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밑줄 칩니다. 우린 이걸 간단 명료하게 뭐라고 한다? 소방 업무라고 합니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밑줄 칩니다. 그러니까 시도라 소방본부장이야. 괜찮죠? 단어들이 다 연관되어 있고 주의할 게 들어있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는 안 된다. 문제에 풀 수 있게 실수하지 않도록 꼬박꼬박 체크하고 외워줘야 돼요. 맨 아래 법제 2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제 읽어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밑줄 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꼬박꼬박 들어갈 거예요.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밑줄 칩니다.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밑줄 칩니다. 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걸 왜 읽어주라면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괄호 넣기로. 지금까지 괄호 넣기 내는 걸 보면 낼 만한 건 다 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아주 간단한 데서 괄호 넣기가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외우지 않고 읽어주기만 해도 이제 우리가 관련 법을 4개를 하다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란 말이 4번이 나와요. 그래서 읽어주다 보면 다 외워진다. 읽어주세요. 게으르히면 안 됩니다. 3페이지 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을 보니 소방기관의 설치 등이 있고 그런데 이 하나만을 보면 공통점을 찾지를 못해요. 공부하다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 하나하나 내용을 하면 서로 섞이는데 같이 묶어서 보면 혼돈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연습을 할 겁니다. 법 제3조의 소방기관의 설치 등이 나오고 맨 아래 법 제4조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이 나오고 5페이지에 보면 법 제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이 나와요. 그런데 소방박물관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아래 1항 끝을 보세요.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방박물관은 소방의 역사에 관한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야. 소방체험관은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피난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게 소방체험관이고, 그러니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을 구분을 해줘야 된다.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이 4개를 두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각각의 령이 구별이 가능한지를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외워서는 승부수를 못 띄운다 그랬죠. 혼돈이 되면 공부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자, 이제 같이 들여다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소방기관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방기관. 두 번째, 종합상황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종합상황실. 세 번째, 소방박물관이 이렇게 등장을 하네. 소방박물관. 그리고 소방체험관까지 하랍니다.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까지 이렇게 하래요. 소방체험관이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제 소방기관이 설치에 필요한 사항이다. 같이 써놓고 볼게요. 설치에 필요한 사항이다.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비스무리하죠? 소방박물관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으로 제정 공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러니까 시행령, 시행계칙에 넣는 이유는 그 안건을 좀 빠르게 결정하고 그리고 개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방박물관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 소방체험관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느냐, 이렇게. 자, 일단은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서 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국고 보조가 들어가야 돼요. 소방관소용 청사의 건축 비용은 국고 보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무슨 령이다?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국고 보조 대상 사업 범위는 대통령령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종합상황실은 누가 설치 운영하여야 하느냐? 소방청장. 등장인물도 쉽지가 않아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반드시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 체계를 갖춰야 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 통신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이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의 외청이야.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행정안전부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청장이 들어가면 일단 무슨 령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행정안전부령이다. 소방청령은 없어요. 소방청에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령이면 행정안전부령이지 소방청령은 없습니다. 아, 행정안전부령이구나. 소방박물관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 소방박물관은 누가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역시 소방청장이에요. 소방청장이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소방청장이면 무조건 무슨 령이라고요? 여기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공통점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그냥 외워서는 나중에 자꾸 헷갈려요. 그럼 소방체험관은 누가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끝났네. 중앙정부가 아니고 시도는 지방정부야. 그러니까 얘는 대통령령이나 행정안전부령이 아니고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시도만 들어가면 시도의 조례가 되고 시군구까지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 그렇구나.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시도의 조례. 그리고 이제 무엇까지 우리는 머릿속에 넣었냐? 누가 설치 운영하여야 하느냐? 청장, 본부장, 서장이 종합상황실을, 소방박물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누가? 소방청장. 소방체험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시도지사. 이것까지 외운 겁니다. 우선 여기서는 무슨 령이냐를 머릿속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개를 같이 본 거다. 그러면 소방행정에 대한 책임은 시도지사.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시청과 도청에 소방본부를 설치했다고 그랬죠. 시군 자치구 단위로 소방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그 장은 본부장과 서장이니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누구로부터 월급을 받을까요? 당연히 시도지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소방공무원이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이 됐죠. 이제 최상위 소방기관이 어디가 되냐면 소방청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은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소방청장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필요하면 지휘 감독을 소방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길게 보면 한 3년이나 4년 뒤에는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권이 싹 사라집니다. 이제 시도지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이렇게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 다시 승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지휘 명령 조직이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고에서 직접 보조가 될 겁니다. 이제 미리 그거는 그렇게 개정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시도지사와 아무래도 길면 4년, 3년 뒤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말 그대로 긴급 구조 활동을 할 때는 긴급 구조 기관이니까 긴급 상황에서는 본부장, 시도지사 격이 같아져 버려요. 시도지사 권한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 권한이 강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종합상황실을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소방청장이 정하 고시하는 유무선 기관을, 유무선 통신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 꼬박꼬박 읽어주면 되고요. 이제 소방박물관에서는 조심해야 돼. 1인의 관장과 1인의 부관장이 있습니다. 그 대신 1인의 관장은 소방공무원 중 누가 임명하냐?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설립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들어가면 되네요.
소방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소방 공무원 중 한 명을 1인을 임명한다. 그리고 부관장도 1인입니다. 부관장도 1인이다. 이렇게. 그런데 소방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제 답이 될 만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운영위원회를 둔다. 소방박물관에는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은 정답을 만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추세로 보면 자꾸 시행규칙의 내용을 물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자꾸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거기까지 공부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뜬금없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소방체험관 설립 운영할 수 있다. 누가? 시도지사가. 끝났네요. 자, 이걸 하나로 들여다 보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등장하는 점을 그냥 외우기보다는 소방기관 설치는 스토리러라 국고보조니까 대통령령,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소방박물관 설립 운영은 소방청장이 들어가니 행정안전부령,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들어가니 시도의 조례. 이렇게 연관해서 외우면 실수 자체를 하지 않더라는 거지. 외운 게 혼돈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면 정답을 만들 때 바로 운영위원회를 넣을 겁니다. 소방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박물관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몇 명이다?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렇게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점검을 잘 해주면 돼요. 3페이지. 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1항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소방안전 교육, 홍보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소방 업무예요. 이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자 붙여놓고 무조건 뭐다? 소방 업무로 밀어붙이세요. 그러니까 소방 업무를 어디서 규정하느냐에 따라 소방 업무의 범위가 달라져 버려. 그런데 뒤에 등자를 붙였으니 무엇을 붙이든 다양한 업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핵심을 찔러서 간단 명령하게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뭐라고 한다? 소방 업무로 통일해 버리세요. 그리고 밑줄 칩니다.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밑줄 쳐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밑줄 칩니다. 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무조건 국고보조예요. 그럼 무슨 령이다? 대통령령을 동그라미. 그리고 본부장 또는 서장은 밑줄 치고 그 아래 누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월급을 시도지사가 주네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밑줄 칩니다. 이젠 법이 개정되며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무엇으로 바뀌었다? 3항 소방청장은 동그라미. 그 줄 끝에 시도의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에 밑줄 칩니다. 그리고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시청과 도청에 그래서 소방본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아래 법 제4조를 봅니다.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이다. 1항 청장, 본부장, 서장을 밑줄 치세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자, 이제 읽어줘야 될 이유가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이거 올해 출제가 됐죠.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 전파 동그라미 칩니다. 정보의 수집, 분석, 판단과 전파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상황 정리, 상황 관리의 동그라미 칩니다. 현장 지휘, 조정, 통제를 동그라미 치세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밑줄 칩니다.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말 그대로 종합상황실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 이렇게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준 사람은 딱 읽자마자 정보의 수집, 분석, 판단, 전파, 상황 관리, 현장 지휘
조정, 통제. 읽어준 사람은 읽어주기만 해서 답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우리의 인지력은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인지력이 발달하거든요. 이건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인지력으로 푸는 거예요. 외우는 건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딱딱 맞춰서 외우는 게 이게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이에요. 자, 갑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읽어주란 얘기구나. 2항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밑줄 칩니다. 또 하나 뭐뭐에 관하여는 이건 일본식 한자에만 있는 거래요. 이게 일본식 한자에만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뭐에 관하여라는 표현은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일본식 한자에만 있는 거래요. 자, 그럼 계속 넘어갈게요. 그러면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줄이면 되지. 종합상황실은 그 아래에 보세요. 시행규칙 제2조의 1항 시도의 소방청 밑줄 치고 시도의 소방본부 밑줄 치고 소방서에 밑줄 칩니다. 각각 설치 운영 이렇게요. 그러면 2항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 밑줄 칩니다.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의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전산 통신요원 배치 밑줄 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 통신시설을 갖춰야 한다 밑줄 치고 절대 종합상황실은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24시간 운영체계를 유지 밑줄 칩니다. 누가? 청장, 본부장, 서장. 소방청, 소방청장이 들어간 무슨 영이다? 행정안전부령을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5페이지 법 제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의 1항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 밑줄 치고 소방박물관을 밑줄 칩니다. 시도지사 밑줄 치고 소방체험관을 밑줄 쳐요. 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설립하여 운영 밑줄 칩니다.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그럼 됐네요. 2항 소방박물관이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밑줄 치고 소방청장이 들어갔으니 행정안전부령을 동그라미 칩니다. 소방체험관이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밑줄 치세요. 시도지사가 들어갔으니 시도의 조례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구별이 아주 명확하게 되네요. 그럼 한 장을 더 넘겨서 6페이지 맨 위에 시행규칙 제4조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서 1항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소방박물관에 밑줄 칩니다. 소방박물관장 1인 밑줄 치고 부관장 1인 밑줄 칩니다. 2대. 소방박물관장은 밑줄 쳐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동그라미 임명. 누가 임명한다? 소방청장이 임명. 그리고 3항 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 동그라미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에 밑줄 치고 이건 별표를 넣어주세요. 내용 보세요. 시행 규칙에 있는 거지. 올해 문제가 출제됐을 때 왜 학생들이 이렇게 점수가 바닥을 기었느냐? 시행 규칙을 집중적으로 냈기 때문에요. 그것도 출제될 만한 내용이 아닌 부분에서 출제를 했단 말이야. 이건 출제자가 의도하고 내면 점수는 다 떨어져요. 떨어지는 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합격 점수에서 내가 플러스 알파 몇 점을 더 맞느냐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이번에 합격 점수가 60이나 65점이야. 내가 75점 맞으면 고득점이 되는 거야. 그렇게만 점수를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통 과목, 이제 선택 과목 없으니까 평균 그냥 무조건 몇 점? 가산점 다 플러스해서 80점이면 충분히 합격이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맘 편히 체력 준비하러 열심히 가서 이제 혼자 하지 말고 다칠 수 있으니까 학원에 등록해서 편히 가요. 어차피 최종 합격하고 나면 그거 투자한 돈 몇 프로 안 돼요. 나중에 1년 더 근무한다 생각하면 그게 나중에 1억이 되는 거거든. 돈의 규모가 달라. 나중에 최종적으로 1년 더 한다. 마지막 근무하는 1년은 연봉이 다치면 1억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투자하는 돈은 돈도 아니야. 거기 얽매이지 말고 합격에만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이게 유일하게 그래도 어렵게 답을 낼 만한 부분인데 숫자가 행운의 세븐이야. 어렵게 외우지 말고 행운의 세븐 몇 명이네?
7인 이내의 위원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개념 하나를 슬쩍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신설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신설된 내용. 어떤 내용이냐? 페이지 5페이지로 돌아와 보세요. 자, 이제 이거는 어떤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으니까 흐름을 파악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데 5페이지에 보면 법제 4조의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신설돼서 들어간 거니까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게 워낙 많이 출제가 돼서 이제 웬만한 건 다 냈어. 그래서 재작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는 개정된 내용은 1년 뒤나 2년 뒤에 출제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는 개정된 다음 바로 시행이 많아지니까 그냥 출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2년 전부터 무조건 개정된 내용이 되면 혈안이 된 거죠. 개정된 내용 중에 나올 만한 게 뭔가를 다 찾아보는 이유가 출제를 하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출제 안 했습니다. 적용이 되고 충분히 적용이 된 뒤에 출제를 했다고요. 이제는 즉시 시행이 많다 보니까 출제가 바로바로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설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소방기술 민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보세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읽어주면 돼. 1항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을 밑줄 쳐요. 등장인물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청장, 본부장, 소장도 아니고 본부장 또는 소장도 아니고 소방청장의 본부장이야. 뭔가 깎아먹은 듯한 느낌이 확 들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 밑줄 칩니다.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 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 소방기술 민원센터입니다. 소방기술 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밑줄 쳐요. 그럼 누가 들어갔나 보세요. 소방청장이 들어갔지. 그런데 이 항을 봅니다. 소방기술 민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밑줄 칩니다. 설치, 이것도 국고보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영으로 들어간다? 대통령령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설치는 국고보조다, 대통령령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종합상황시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들어가서 행정안전부령 이해했죠? 소방기술 민원센터의 설치 운영은 신설된 내용이나 규칙성이 부여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두고 잘 읽어줘라. 꼬박꼬박 읽어주면 이런 건 쉽게 머리가 인지를 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9페이지를 넘겨보면 소방의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이 나오는데 요건 난이도를 높일 때 이제 어떻게 문제가 연관돼서 들어가는지를 좀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휴식.